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미 증시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예산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카고, 시애틀,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매장에서 5일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일자리를 줄이고 생산 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와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7년과 2031년 피파 여자 월드컵의 미국 독점 방송 권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신약 하그리세마의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급락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픈 AI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O3와 경량 버전인 O3 미니를 발표하며 구글, 메타와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과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 증시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둔화할 것이라는 신호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으나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이에 다우 지수는 약 500포인트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신중한 금리 정책이 강한 경제 기반을 반영하며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전체로 보면 수요일 연준 발표 이후 급락으로 인해 S&P 500과 다우 지수는 주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도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했습니다. 연말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트리플 위칭으로 인해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며 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긴급 예산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예산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표결은 어려운 협상 끝에 진행되며 두 차례 예산안이 부결된 뒤 마련된 세 번째 시도입니다. 마이크 존스는 공화당 내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트럼프가 지원한 법안은 부결되었으며 이는 연방부채 상한선 문제를 포함한 조항에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정부 셧다운을 강력히 경고하며 공화당의 압력을 가했지만 내부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하원 민주당 리더 해킴 제프리스는 존슨과의 대화가 재개되었음을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시장은 셧다운 가능성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우려했지만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카고, 시애틀, 로스앤젤레스의 일부 매장에서 5일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되었으며 노동조합은 파업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조합은 회사가 적절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바쁜 연말 시즌에 이루어져 회사의 경제적 타격과 부정적 여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벅스는 과거의 비노조 매장에는 임금과 혜택을 확대했지만 노조 매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양측은 올해 초 협상을 시작했으나 임금 인상 및 법적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3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이고 생산 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와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로 70시간 이상의 협상을 통해 성사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공장 폐쇄 없이 비용 절감을 실현하며 연간 150억 유로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강제 해고 없이 조기 퇴직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인력 감축이 진행되며 독일 내 공장들은 2030년까지 운영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드레스덴 공장은 2025년까지 차량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며 오스나브리크 공장은 재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은 멕시코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침체,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 둔화, 저비용 중국 전기차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폭스바겐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유럽의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슷한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폭스바겐이 직면한 도전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7년과 2031년 피파 여자 월드컵의 미국 독점 방송 권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의 방송 권리를 처음으로 구매한 사례로 스포츠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마이크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 연예인 골프 토너먼트, 라파엘 나달과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테니스 이벤트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타이슨 폴 경기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경기는 1억 800만 명이 시청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넷플릭스의 주요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아만다 세라노와 케이티 테일러의 복싱 경기는 약 7,400만 명의 글로벌 시청자를 끌어모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여성 스포츠 경기로 기록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스포츠 라이브 콘텐츠를 강화하며 전통적인 TV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신약 카그리세마의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17% 급락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카그리세마는 68주 동안 평균 22.7%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으나 노보가 예측했던 2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에서 더 나은 효과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카그리세마는 기존 비만 치료제인 웨고비에 사용된 세마글루타이드와 췌장 호르몬 아밀린을 결합한 차세대 치료제로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 효과를 제공합니다. 노보는 내년에 새로운 임상시험을 통해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 잠재력을 추가로 탐구할 계획이며 2025년 말까지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는 시장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카그리세마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릴리의 우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오픈AI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O3와 경량 버전인 O3 미니를 발표하며 구글, 메타와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3는 기존 모델보다 더 강력한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 전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3 미니는 내년 1월 말에 O3는 그 직후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픈AI는 O3 모델 출시 전 안전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외부 연구자들이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쟁사인 구글은 12월에 더 빠르고 강력한 AI 모델 제미나이2를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메타 역시 내년에 라마4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퀄컴이 암과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퀄컴이 2021년 누비아를 14억 달러에 인수한 후 암의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칩이 적절히 라이선스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누비아가 암과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의 인수 이후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계 파괴를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칩 설계가 퀄컴의 일반 라이선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모바일 및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에서 경쟁 관계로 발전한 퀄컴과 암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로 암의 주가는 1.9% 하락했고 퀄컴의 주가는 2.3% 상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퀄컴은 누비아 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과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